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최근 굉장히 각광받는 지수인 PMI 지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PMI 지수만 나오면요, 아주 시장이 들썩들썩합니다. 이게 왜 그렇냐고 하면 PMI는 GDP를 우리가 월별로 쪼개서 알 수 있는 어떤 예비치의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. 특히 이것은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.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지수고요.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번 발표되고 처음에는 예비치가 나오고요.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확정치가 나옵니다. 그래서 크게 변할 때도 있고 크게 변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. 섹터는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.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두 개입니다. 실제로 유료로 보게 되면 섹터별로도 볼 수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유료고요. 실제로 그냥 발표되는 어떤 PMI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리고 요걸 합친 종합입니다. 그래서 이게 근데 뭐 GDP처럼 한눈에 좀 보이거나 좀 전통적인 지수는 아니고요.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알아보는 면 좋습니다.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구매 관리자 지수니까 구매 관리자들한테 물어야겠죠. 구매 관리자는 누구냐면요. 회사에서요. 회사에서 어떤 원재료나 장비를 장비 또는 인력을 이제 사오는 중력입니다.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진행이거나 또는 이제 뭐 생산량 결정을 하는 이런 임원급들에게 이걸 묻는 겁니다. 자, 어떤 항목을 묻습니다. 그래서 상황이 좋아질 것인지 계속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안 좋아질 건지 이제 해서 이걸 모아서 편차지수라는 거를 곱하게 되는데요. 이 편차지수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걸 담고 있냐면 한 업종에서도 소기업, 뭐 중견기업, 대기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? 그 퍼센테이지를 맞추고요. 이 IHS 마키즈라는 업체에서 또 이제 어떤 소기업은 좋은데 대기업은 안 좋을 수 있고 대기업만 좋고 소기업은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업체별 편차도 이 회사에서 이제 맞추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걸 다 종합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계산해 보면 이제 모두 100%가 지금은 그대로일 것이야라고 생각하면 100 곱하기 0.5 해서 50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지수의 0, 이 지표의 0.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지도 혹은 수축하지도 않는 이제 완벽히 가만히 있는 중간의 상태는 0이 아니고 50입니다. 이 지표의 기준은 50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이제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만약에 PMI가 이제 이처럼 60에서 예를 들면 55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가정합시다. 그러면 경제는 수축한 것이 아니고 확장하는 속도가 다만 느려졌을 뿐이에요.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. 50 위면은 무조건 팽창하는 건데요. 이제 50보다 더 많이 위로 갈수록 팽창의 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50 밑으로 갔을 때 예를 들면은 이것처럼 45에서 반대로 해야겠네요. 30에서 PMI가 45로 올라온 거는 경제가 이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.
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것만 좀 덜한 겁니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50 아래는요. 50 아래는 무조건 수축이고 그게 이제 크기가 클수록 50에서 벗어난 크기가 클수록 수축 속도가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안에 그러면 이 구매 관리자들한테 무엇을 묻냐?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. 첫 번째는 가동률을 묻고요. 가동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장비나 어떤 공장이나 사람이 얼마나 가동되고 있는지, 얼마나 많은 출하량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, 신규 주문은 이제 뭐 수주를 하는 업체들은 이런 게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주문을 받았는지, 또 수출 주문은 또 따로 이렇게 받고요. 고용도 굉장히 중요하죠. 신규 고용을 했는지, 해고를 했는지, 휴직이 있는지, 매입 가격, 매출 가격입니다. 매입 가격은 이제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.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물건을 생산하려고 하면 매입 가격이 오르겠죠. 매출 가격도 마찬가지예요. 내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매입 양도 있고요. 공급자의 공급 시간도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요. 그 이제 우리가 물건을 시키면은 물건 시키는 사람이 많으면은 물건 늦게 오죠. 이런 딜레이 타임도 재고 원재료의 재고나 완제품의 재고도 이렇게 재개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이제 회사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종합적인 지수고요. 어떻게 본다면은 이 회사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공급과 수요 측면의 어떤 경제 위치를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제 이 PMI라는 지수는요,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도요, 좀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. 특히 얘는 만약에 회복이 되고 있는지, 회복세 점검에 아주 유리한 그런 지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가 되고, 이 PMI의 신뢰성, PMI를 만드는 회사는 이제 사기업 마키즈입니다. 지금은 이제 IHS랑 이제 합병이 돼서 IHS 마킷인데요. 이 회사가 이제 설문 참여하면 돈은 안 줍니다. 왜냐하면 이게 공정성을 해치니까요. 대신 다른 회사들의 결과를 줘서 이거를 이제 자기 회사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. 그래서 굉장히 공정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PMI 지수, 구매자 관리 지수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거를 통해서 투자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앞으로 이렇게 고유동성 장세에서 과연 회사들이 얼마나 잘 성장할 건지에 대한 미래 예측을 보여주는 지표긴 해서 굉장히 뭐 유용성이 있지만, 이것의 이제 단점은 한 달마다 조사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. 또 아까 말했듯이 예비치 확정치가 있었잖아요. 그거에 대한 갭이 많을 때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비치 확정치도 항상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, 특히 유럽 지방에서는 조금 더 심하다는 점이 그렇습니다. 또 IHS가 조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. 다른 업체가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또 거기에 기준이 있다는 점, 그래서 그